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체적으로 무겁지만은 이슈가 있으면 또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오래 안 봤던 쪽부터 한번 볼까요? 콘텐츠 제작하는 쪽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수혜준가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의구심은 좀 있을 거예요. 차장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네, 오늘 정말 1000종목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이후에도 조금 암담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런 테마성 종목들만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1위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글로벌 1위가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난리가 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버키 스튜디오랑 뭐 바른손이라든지 쇼박스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연관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재가 소속된 그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가 이제 버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뭔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오늘 상한가가 풀리든지 아니면은 내일 정도에 상한가가 다시 풀리면서 이 테마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입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이나 관찰 이렇게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매수로 담기에는 부담스럽고 실제로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테마로만 보자 이런 시각이시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뭐 엑세스바이오나 팜젠사이언스도 개별 뉴스로 인해서 같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나은 성적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오늘 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휴마시스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미국 쪽 국방부에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휴마시스와 이제 셀트리온이 또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에 관련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그 기업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휴마시스가 이제 진행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7,382억 원 규모의 신속 진단 키트 공급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큰 상황이고 미국 국방부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검사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긴급 공급이다 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 바이오 종목들이 각기의 이런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바이로직스라든지 기타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가 아예 소멸되기까지는 연말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1185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더라도 바이오나 이런 의약에 대한 소비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달러가 올라갔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각광받는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런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박스권 돌파나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시 종목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좋은 쪽이 항공주들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과연 강세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셨을 텐데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강한 움직임입니다. 항공주들은 그대로 홀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에어부산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에어부산이 오늘까지 유상증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마 추석 연휴에 바깥에 나가보신 분들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는 시작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리오프닝 또는 경기 재개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항공주는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 탄력이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을 꼽았고요. 여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항공주가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행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여행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수요보다 코로나 이후의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는 충분히 아직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매입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CC 쪽이 좀 더 탄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접근을 할 때도 이쪽이 좀 더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네, LCC가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나 탄력은 좀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LCC 같은 경우 대부분 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된 10월에도 적자를 확인하는 이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LCC로 가겠지만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한항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그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자면은 저는 대한항공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편안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부산이나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량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주 대응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 안정적인 투자 전략 만들어보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헝다그룹의 악재가 반영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나왔던 이슈고요. 우리나라는 연휴 때문에 비껴갔지만 그 내용이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악재는 악재로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어쨌든 위쪽 상당히 막힌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지만 9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내 현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기업 한번 가져오게 되었고요. 부영테크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3,000원대 하는 주식이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1,000억 미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만 1,000여 종 이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로는 1차 협력업체고요. 그 외에도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 등의 고객사를 확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차트를 주봉상에서 살펴보시면은 연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외에는 줄곧 하락하고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 거래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3,000원 터치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오히려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갇혀있는 이평선을 걷어낸다라면은 오버슈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지금 최근에 어쨌든 약세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3,600원대에서 충분히 현재가로 진행 가능하다. 매수는 바로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애플과 현대차 이런 기술 협력에 따라서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일단 4,500원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4,500원 도달하게 되면은 그 거래량과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추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구형테크고요. 현재는 3,600원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냅니다. 3,650원인데요. 4,500원 목표가로 설정됐고 손절 라인은 3,000원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